김한 기자 네. 나오셨는데요. 지난번에 출연해서 이른바 조국 펀드라고 불리는 그 사모펀드의 구조를 두 차례에 걸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줬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녹취록 등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검찰 쪽에서는 이 사모펀드 설립을 최초로 주도한 게 조범동 혹은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수사 중인데, 그게 아니라 익성이더라, 이런 녹취록으로 보도를 했었죠. 그리고 방송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영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취재했던 내용은 이게 이제 조국 펀드라고 불리고 있긴 하지만 사실 적절한 장면은 아닙니다. 조국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죠. 그렇죠. 이 사모펀드가 조국 가족의 자금을 중심으로 해서 조국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이제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모펀드의 출발점은 익성이라고 하는 기업의 우회 상장을 목적으로 이 조국 펀드, 그러니까 이 사모펀드가 출발했다. 이것들을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많은 관심 가져주셨습니다. 그 저희 입장에서는 김한 기자가 참 좋은데 출연할 때마다 신기록을 세워요.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뭐 어쨌든 중요한 사실들 언론이 무수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그 뭐 지난번 출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보도들 사이에 공백이나 간과한 점들이 있었고 그런 점들이 끼워 맞춰져야 이 전체의 사실관계 그림을 볼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사실을 주어가지고 미진한 부분을 끼워 맞추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오늘 국회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렸잖아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실제로 경제에 집중을 해서 이낙연 국무총리나 경제부총리나 불러서 경제 관련 질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경제 관련 대정부 질의가 됐다라는 게 오늘 의미 있는 장면이다라고 말할 정도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걸 주요 뉴스로 하려다가 그럼 너무 또 국회를 희화화하는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참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또 역시 마찬가지로 조국 국회의 이 모습이 이어졌는데요. 지난주에 이게 이제 정회가 요구가 돼서 이제 파동이 좀 있었는데. 지난주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대였죠. 네, 그렇죠. 그래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를 하겠다는 이유로 이제 정회를 요구했고, 그걸 이제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들어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항의가 있었고, 오늘 이제 다시 이 질의를 하는데 이주영 부의장이 앉으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뭐 사과해라 이렇게 구호가 나오고, 반대쪽에서는 조국 사퇴 이런 구호가 나와서 좀 볼상사나운 모습이 또 있긴 했습니다. 오늘 경제 분야여서 조국 장관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조국 사퇴 구호도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주영 부의장은 형식적으로 사과 유감의 뜻은 표했네요. 처음 마이크를 잡고 이제 유감의 뜻을 표했는데, 항의하는 의원들한테는 이제 나중에 자기 방으로 와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식 사과는 끝까지 하지 않았고요. 뭐 법에 어긋나는 짓은 하지 않았다. 다음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뭐 이 정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발 방지 약속도 느슨하게 좀 한 걸로 볼 수 있고요. 자, 조국 장관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지난번에 26일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 때는 이낙연 총리를 세워놓고 조국 장관 관련 질의를 하기도 했잖아요. 오늘도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도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그 이낙연 총리에게 입장을 묻는 이런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뭐 총리는 국무위원 해임을 대통령에 건의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겠냐, 뭐 이런 문제가 질문으로 나오기도 했고요. 또 이제 조국 장관이 자유주의자이면서 동시에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이낙연 총리한테 말이 되는 얘기가 그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현승 의원도 조국 사모펀드 관련해서 여러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다. 국무위원 해임을 건의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네요. 이낙연 총리는 진실이 가려지는 걸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 답변했고요. 지금 그것을 이제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거는 정답처럼 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진실이 가려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중저음으로 쫙 깔아서. 자, 그럼 오늘 핵심으로 돌아와 볼까요? 지난번에는 이제 익성이 상장을 위해서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트? 에쿼틱. 그냥 P라고 하죠. 아니, P 빼고 코링크라고 합시다. 코링크 설립을 주도한 1기가 있었고 2기로 들어서면서는 이제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의 역할이 커졌다. 거기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검찰은 여전히 그 1기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으면서도 결국은 정경심 교수가 이 펀드를 설립하고 주도하고 이후에 벌어진 주가 조작이나 뭐 기타 등등 부정한 불법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느냐 네. 이런 심증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난번 두 번의 방송을 통해서 이제 코링크 1기까지 한 2017년 초까지입니다. 예. 설립이 2016년 2월이었고요. 예. 한 1년여의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흘러왔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건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딴지 붙는 사람은 없죠. 네, 가타부타 뭐 예. 추가적인 내용들이 보도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조범동 씨의 역할이 커지는 코링크 2기가 시작된다라는 예.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취재가 되면 예. 말씀드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얘기를 하면 이 코링크 2기에 대한 시각도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예. 그 어떤 거냐면 일단 검찰이 보는 예. 그 시각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조국 일가에 돈이 들어오고 나서 이후에 벌어진 모든 과정을 정경심 씨와 이 오촌 조카가 공모하는 이른바 권력형 범죄가 아니냐 이 과정이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이 그러니까 지금 조국이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그렇죠. 네. 조범동 씨와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공모를 처음부터 했다. 네, 그 과정으로 진행된 게 아니냐 이게 이제 검찰의 시각입니다. 한쪽에서는 1기의 과정에서 실무자에 불과했는데 예. 실제 이제 돈 투자를 좀 유치하고 위상이 커졌다고 해도 조범동 씨가 그거를 공모해서 진행할 수가 있겠느냐 예. 관계당 그리고 그 부분에서 시기적으로 약간 이제 안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 등을 얘기하면서 이거는 어쨌든 그러니까 후에 뭐 허위공시라든지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 이건 조범동 씨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이제 시각이 있는 거죠. 예, 그거를 오늘 잘 알려면 네. 조범동 씨가 2017년 네. 5월 네. 그러니까 코링크의 2기에 해당하는 그 즈음에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 네. 컨소시엄 관계자들한테 한 얘기가 있는 네. 거죠. 그걸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지금 저희가 들려드릴 녹취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하나를 예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 2기의 시작점쯤에 벌어진 어떤 상황에 대한 녹취를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요. 네. 이 녹취를 통해서 당시에 조범동 씨가 실제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녹취를 듣기 전에 약간 설명을 드리면 이 녹취의 시점은 2017년 5월 11일입니다. 예.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그 즈음이면은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수석들을 네, 임명할 날이죠. 즈음이니까. 바로 조국 당일인가요? 민정수석이 임명된 당일입니다. 예. 이 당일 오촌 조카가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컨소시엄 관계자들을 만나서 예. 한 얘기인데요. 직접 먼저 들어보시죠. 예. 이게 돈이 되면 내가 BT를 써드릴 테니 우리 이제 PFL도 넣으라는 거죠. 우리가 주로 지금 파이프라인에서 그런데 생산사를 하나 사자고 자체가 아니었어요. 블라인드 돈 내려받아가지고. 그럼 얘 이제 자매에서 조금 나오면은 얘야 상황이 되는 거고. 상장자가 이제 독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 안에서 캐시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앞단에 꽃을 피워자라고 제가 제안을 드린 거예요. 이게 그 선수라면 선수고 이른바 업자들의 네. 전문 용어가 네, 등장을 네, 해서 네. 저 같은 경우는 도통 모르겠거든요. 네. 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예. 연달아서 나오는데요. 일단 요 아까 처음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이 당시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사실상 이제 낙찰 받을 것으로 보이는 예. 컨소시엄 업체 관계자들 서너 명을 두고 예. 조범동 씨가 직접 투자 관련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 돈이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돈이 되면의 의미는 이 사업을 돈을 낙찰을 좀 가지고 있다면 네. 이런 거죠. 그 의미도 되고 예. 사업을 낙찰을 받게 되면 사업자가 되게 되면 아. 투자를 받게 될 거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투자를 받게 되면 예. 그 입구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금융 용어를 써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입구를 터줄 테니 예. 그 돈을 무조건 우리 P로 돈을 넣어라. 여기서 P란 코링크겠고. 네, 코링크를 의미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파이프라인이 없는데 사업을 받게 되면 예. 투자가 일어날 거고 그러면 상장사를 하나 사면 된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투자금으로 사겠다는 그렇죠. 거고. 상장사를 하나 사면 이거는 결국 이 상장사를 통해서 합병을 해서 우회 상장을 하든지 예. 아니면 이 상장사의 사업을 어떻게 끌어들여서 그 다음 단계를 이제 도모할 수 있는 덩치를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예. 똑같은 얘기인데 블라인드 펀드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사모펀드가 블라인드를 만들어서 예. 돈을 내려받아서 증자 형태로 그러니까 예. 증자를 얘기하는 거죠. 유상증자. 증자 형태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예. 증자가 된 회사가 다시 컨소시엄으로 돈을 내리면 한 150개 정도는 된다. 만들 수 있다. 여기서 150개란 뭐 150만 원은 아닐 테고. 150억을 이제 150 의미하는 거죠. 억을 의미하는. 한 개가 이제 1억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의미를 직접 따져보면 예.
사업권을 확보하면 이 사업 그 사업권을 저 컨소시엄이 확보했구나. 그럼 누군가가 이제 투자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미 그 당시에 몇백억 대의 투자 이제 의향서들을 받아놨다라는 상황, 이제 컨소시엄이 받아놨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 돈을 직접 써버리지 말고 이 돈을 코링크로 돌려줘라. 그럼 우리가 지분을 사는 방식으로 들어가서 그 돈을 그러니까 상장사를 하나 사든지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들어가서 그걸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자. 그러면 그 주식을 상장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할 건데 그게 최소한 한 150개 정도는 될 걸로 내다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투자 회사 혹은 투자자들이 사업을 논의하면서 할 수 있는 성질의 얘기인지 아니면 여기에 뭔가 그 불법이 개입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건지는 이따 전문가 견해를 들으실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관계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관계자들도 취재를 했는데 이 관계자들은 의심을 하죠. 그리고 굉장히 이제 허황될 정도로 많은 금액을 뻥튀겨서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계자들이 오히려 되묻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그 자리를 묻는데 그 되묻는 과정에서 또 이제 이 오촌 조카가 대답하는 녹취를 한번 들어보시죠. 그게 그렇게 구조하려면은 LPP 사하고 상장사 하나 먹자고 해가지고 하는 거라면 상장 인수하는 거 그 구조 그리는 거하고 똑같지. 너하고 나하고 너라면 고소 공성론 회사니까 내리자지. 그 구조를 그렇게 하셔도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야. 차라리 그러면은 하나 뭐 우리끼리 소문 내지 말고 저 구조는 지금 내린 거를 그대로 내리려면은 그냥 같은 경우에는 힘들어. 뭐 어쨌든 권력이 통하다는 가장 다른 거는 어려워서 잘 모르겠고 저는 마지막 한마디에 딱 꽂히거든요. 조범동 씨가 뭐 이래저래 얘기를 하니까 뭐 어쨌든 완력이 통한다는 가정하에 뭐 이 말이 그러니까 이 전체 녹취를 관통하는 핵심이 그걸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막 의심을 합니다. 지금 당신이 얘기하는 거는 상장사 하나 먹자고 하자는 거는 상장 인수하는 구조랑 똑같은데 뭐하러 그렇게 복잡하게 돈을 사모펀드에 돌리고 그렇게 하냐. 차라리 소문내지 말고 당신이랑 나랑 얘기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나오지만 기관 투자자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기관 투자자가 있는데 기관 투자자는 정식으로 그 증권사들 뭐 이런 데인가요? 그리고 이제 그 사업에 참여하는 큰 기업들 이런 기업들 얘기를 하면서 거기들이 뻔히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너 소문내지 말고 너랑 나랑 그냥 이거를 상장해서 돈을 벌면 되지 않냐라고 해서 그렇게 하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 답변을 하고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 이게 그런 쪽에 있어서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어쨌든 어렵죠 쉽지 않죠 뭐 어쨌든 완력이 통한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완력이라고 하면 보통 완력 좀 쓴다 뭐 이러면은 우리가 힘 좀 육체적인 힘 근육이 커서 그 힘을 쓴다 나 싸움 좀 해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의 완력이란 그런 거라기보다는 뭔가 내 뒤에 있는 뒷배경 나한테 힘이 되는 뭐 여러 가지 권력. 의미로 해석이 가능할 텐데요. 어쨌든 기관 투자자들이 있는데 그런 방식의 상장, 자금 조달, 투자 이게 가능하겠냐 이익 환수가?라고 묻는 질문에 뭐 쉽진 않지만 어쨌든 완력이 통한다는 가정하에 그걸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참여했던 관계자들한테 이 완력을 그 당시에 뭐라고 이해했냐라고 이제 질문을 해봤는데 그래서 권력이라고 이해했다. 근데 그 얘기를 그런 자리에서 공공연히 하진 않으니까 이게 완력이 통해서 어쨌든 이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그 오촌 조카가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으로는 그날이 마침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가 되고 민정수석이 된 날이라면 더욱더 그 자리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오촌 조카의 완력이란 표현은 그런 걸로 해석을 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뭐 판을 하나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참여했던 자리에 앉아 있었던 투자 관계자가 한 말입니다. 자, 이거는 녹취록에 등장하는 관계자가 아니라 나중에 김한 기자가 따로
네, 인터뷰 그 자리에 과정에서 있었던 인터뷰 사람을 과정 취재를 해서 네. 인터뷰를 해서 만든 거죠. 네, 그 뭐라고 어떤 얘기를 내용이죠? 하냐면 예. 2017년 5월에 오촌 조카가 우리를 찾아왔다. 조국이 민정수석이 될 무렵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WFM과 비슷하게 해보자. 와이파이 사업도 같이 해보자. 뭐 이런 식의 제안을 했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WFM과 비슷하게 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대목인데요. WFM은 배터리 펀드에서 배터리 펀드 투자한 쪽이었죠. 배터리 예. 펀드에서 그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여러 언론들이 보도를 했지만 예. 익성, WFM, IFM으로 해서 예. 이렇게 이제 가치가 서로 가치를 공유하는 예. 집단들을 사슬처럼 묶어놓고 이 과정에서 하나의 상장 업체, 그 WFM이죠. 예. WFM을 상장해서 그 상장 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자 이런 계획을 이제 조범동 씨가 세웠다라고 보는 건데 예. 역시 지하철 와이파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보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다라는 거고요. 예, 또 다른 관계자는요. 또 다른 관계자 예, 말- 예, 넘어갔습니다. 2016년도에는 익성 직상장을 추진하면서 코링크 PE가 설립이 됐고 예. 그때도 한번 와이파이를 먹잇감으로 노렸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미 조선일보 등이 보도했던 예. 이른바 엑시트 플랜을 짰다.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을 수주한 다음에 사업권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엑시트는 영화 엑시트가 아니고 아니고 출구 예, 전략까지 출구 포함된 전략까지. 문건을 예. 사업 수주 전에 이미 예. 짰었다라는 게 보도가 됐었는데 예. 그때 이제 한번 노렸었는데 저분의 표현에서는 등장하는 말 중에 먹잇감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죠. 부정적으로 들리네요. 이 먹잇감이라고 하는 표현을 금융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이게 예. 이제 무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하거나 아니면 부정한 방법, 주식 거래를 통해서 네. 이익을 이제 창출하려는 그 세력들이 주가 조작 세력이라고 그냥 통칭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적대적 인수합병 네. 할 때도 그런 표현을 쓰죠. 네, 그래서 예. 특정 기업을 딱 찍어갖고 특정 기업이나 소재를 딱 찍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어떤 방법을 써서 주가를 부양시키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어떤 방식이 됐건 이제 그 가져가는 뭐 이런 형태를 말하는데 이제 이 와이파이 사업 자체를 먹잇감으로 봤다는 거죠. 예. 또 다른 관계자는요. 이건 코링크 관계자나 이렇게 그 예.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을 실제 추진했던 분들이 이제 저희 취재 과정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예. 2017년 1월달에 공식적으로 코링크랑 이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자의 관계는 단절됩니다. 예. 그게 이제 1월 11일인데 그 이후에 2017년 5월달에 예. 그 오촌 조카가 다시 접촉을 해와서 이 사업을 이런 방식으로 다시 해보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다라는 거죠. 단절이 된 거를 다시 살려보자. 네. 왜냐하면 우리 뭐라 그래야 돼요? 당숙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내 뒤에 네. 조국 민정수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단정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그 사이에 몇 개월 사이에 변화가 있습니다. 2017년 1월 달에는 이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낙찰이 돼 있던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사업에 떨어졌던 네. 상태였고 이제 이 5월 달에는 그 첫 번째 사업 이제 이 평가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다시 사업 평가를 하게 되는 이 과정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5월 달에는 굉장히 이 사업이 유력해졌습니다. 이 사업자가.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접근을 해오고 와이파이 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었다. 그 그렇죠. 얘기죠. 예, 그렇게 해서 예.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관계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좀 이해하시기 쉽게 이게 구조가 복잡하고 저희도 굉장히 어떤 단정적으로 상황을 보지 않고 네. 건조하게 사실 중심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오촌 조카의 제안은 이랬다는 겁니다.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권을 따내기만 하면 네. 이후에 만에 하나 설령 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네. 상장을 하면 주가 조작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거두고 엑시트 우리는 하면 빠진다. 된다. 예. 그러면 150개 네. 남는다. 최소한 150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요. 김한 기자는 이 사안을 아주 잘 알아서 네. 녹취록을 듣거나 아니면은 당시에 투자 관계자들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맥락이구나라고 이해가 되겠지만 솔직히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그게 뭐가 문제인지 어디에서 불법의 소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이 대화록을 금융권의 전문가들한테도 의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분들은 뭐라고 풀이랍니까? 그러니까 이 문답 자체, 이 논의 자체가 이제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재료가 있는 사업체를 매개로 삼아서 네. 그 증자 과정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기획을 해서 그것을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예. 그 계획을 논의한 그 자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채 시장이나 금융권 등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녹취를 다 들려드리지 않았지만 약간 금융적인 기법을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맡기면 담보로 대출이 되고 우리가 경영권은 그냥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관계들을 설명하는 금융적 관계들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한 금융전문 변호사는 주식을 담보로 상장을 시키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서류상 이제 이 무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하고 또 그 과정의 거래 과정에서 이익을 남기는 방안을 그 전체 플로우를 논의한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게 보통 흔히 주가 조작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수법이라고 합니까? 네, 굉장히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그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뭐 기술적인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좀 어려운데 실제로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주가 조작을 하고 또 다른 자기 지분으로 이익까지 실현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좀 논의한 게 아닌가 이 대목에서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화 내용만 보면 이 서울 지하철 Y5는 공공사업입니다. 이 공공사업을 재료로 해서 무자본 인수와 뭐 사기적인 부정거래를 하려는 논의를 이제 실제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금융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아까 코링크의 1기, 2기로 나누고 1기가 익성에 의해서 주도됐다는 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 2기에서도 두 가지의 시선이 있다. 검찰 쪽은 조범동 씨와 정경심 교수가 공모를 하여 뭐 이런 게 진행이 된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사실관계로 아직 드러난 건 없고 결국 중요한 거는 조범동 씨가 뭐 이쪽 바닥에서 조 선생으로 알려질 만큼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실제로 주가 조작 뭐 이런 것도 좀 했다고 한들 이게 정경심 교수와 어떻게 연결되느냐 정경심 교수와 결국 사전에 공모를 했느냐 이 여부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결론을 갖고 있거나 예단이나 단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취재가 되는 만큼, 그러니까 이 펀드의 이 펀드 굉장히 지금 뭐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사모펀드인데 이 사모펀드가 어떤 설립 목적을 가졌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됐고 누구의 돈이 들어갔고 그 돈을 어떻게 흘러갔는가 이 부분에 대한 전모를 보면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확인하는 사실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 이기 과정에서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의 개입이나 결합 정도는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그게 실제로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고 처벌하는 과정으로 나아갈 것이냐, 뭐 지금 수사 구조의 양과 볼륨은 당연히 이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한 가지 이제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는 보도에 있어서 검찰의 피의 사실을 받아쓴다든지 이런 보도가 아니라 실제 이 펀드의 구조나 관계자들을 취재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정경심 교수의 혐의를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범동 씨가 이 2기 코링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포괄적으로 좀 부정적 사기 거래에 해당하는 자본시장 교란을 기획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후에 이 5월 이후에 7월 달에 정경심 교수의 돈이 들어오죠. 이 정경심 교수의 돈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조범동 씨가 어떤 플레이를 했고 실제 정경심 교수의 돈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움직였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과정이 전체적으로 또한 정경심 교수와 공유됐는지 이 과정이 중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제가 취재 기자로서 느끼는 과정은 이 전체 과정을 정경심 교수가 설계하거나 기획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이거 굉장히 복잡하고 저희도 뭐 수십 번 녹취를 듣고 전문가들의 해석을 듣고 이 과정에서 이 사실관계를 맞춰야 되는 과정인데 그런 쪽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 쪽의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조범동 씨가 했을 텐데 이 기획을 공유받고 과정을 실행하는 과정에 개입하고 이익을 공유받았느냐 이 부분이 각각 지금 다 그 여전히 좀 퀘스천 마크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경심 교수 소환 시점이 이번 주인가요? 뭐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경찰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설명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는데 덥네요. 지난주 토요일에 서초동 앞에서 시민들이 엄청난 시위를 벌였잖아요. 그 자리에서 주로 주장한 바는 검찰 개혁이었지만 사실 언론 개혁에 대한 요구도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것으로 김원 기자는 기레기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왜 이리 열심히 취재를 하는 거죠? 네, 뭐 또 뭐 기레기라는 말이 횡행하고 있는데요. 뭐 언론의 일부 행태들이 그런 비판을 받아 마땅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공적인 인물이 직접적으로 이런 방식의 이제 말하자면 부정한 거래,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같은 것에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밝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가 무리하기도 하고 언론의 보도가 검찰이 흘려주는 단편적인 사실들을 받아쓰는 것만으로 관심을 모으는 과정들이 있지만 어쨌든 저희는 이 과정에서 편견과 예단을 갖지 않고 결론을 끝까지 유보하면서 취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조각조각의 사실들을 네. 모아서 네. 진실에 가까워지려는 네. 보도를 그리고 이제 하려고 제가 가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어디인가에 사실이 있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많은 수용자들이 미디어가 너무 많아지고 범람하면서 그 단편적으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보면서 미디어를 수용하기 때문에 가짜 뉴스가 횡행한다. 네. 이런 이제 그 얘기를 저희가 가짜뉴스 뿌리를 찾아서 기획을 할 때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사실이 무엇인지 불편해하지 않고 그 사실을 취재된 만큼 확인된 만큼 좀 보도하는 보도들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얘기하면서 은근히 가짜 뉴스를 찾아서 그 네. 기획도 내가 했다 뭐 이런. 네, 아니 한겨레 신문에서 작년에 진행했던.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